네. 꽃다발. 네. 여기 오다 보니까 용이 그려져 있는데 용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이 너무 약하군요. 발가락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용은 발가락이 몇 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용은 발가락이 몇 개였을까? 3개네요.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인데 용이라는 동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용을 자기네들의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치는 것이 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밑에 있는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한테도 용을 그릴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네들은 발가락을 5개 그리면 안 돼. 오로지 중국 용만 발가락이 5개야. 그래서 조선의 용은 발가락을 4개를 그렸습니다. 베트남의 용도 4개입니다. 중국의 조공을 바치던 모든 나라들은 발가락을 4개밖에 그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별의별 것까지도 전부 구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잘못해가지고 발을 5개 그리면 그건 벌 받는 겁니다. 중국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상이 변하고 지금 우리가 5개를 맘 놓고 그리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뜻조차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이승만 공국 사업회 회장님께서 제가 작년 마지막 유튜브 강의를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좀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 비통한 얘기, 싸움하는 얘기, 즐겁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래도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주제로 강의를 드렸는데 1820년대에 이제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자원도 다 고갈되고 그럴 거라는 예측이 1820년대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1820년부터 지금이 2020년대니까 딱 200년이 지났는데 200년 동안 경제력이 지구 전체 경제력이 100배 늘어났습니다. 100배. 지난 200년 동안 100배가 늘어났고 인구는 8배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하고 8이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는 평균을 내면은 12배 더 잘 살게 되었다. 100 나누기 8이니까. 대한민국은 어쩐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400배 늘어났습니다. 400배. 대한민국은 그 60년 사이에 400배 늘어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늘어난 것보다 더 기분 좋은 뉴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구 저쪽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마존 강에 있는 수풀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지구의 허파가 다 죽고 있다. 네, 그거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의 산림, 지구의 수풀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느냐? 대한민국 땅의 24배만큼 늘어났습니다. 지구에 있는 숲은 점점 많아지고 어떤 숲도 산소를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교수들이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럽니다. 미국이 쉐일 오일이라는 석유가 있는데 쉐일 그 땅속 3,000m쯤 들어가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든지 팔수만 있다면은 지구 에너지 문제가 끝나요. 미국 문제는 당연히 끝나고 저쪽 텍사스에 있는 조지 미첼이라는 그 석유 별로 큰 회사도 아닙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그걸 한번 파보겠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조지 미첼이 그거를 팔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 텍사스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 받은 아들이 아버지 그거 해봤자 안 돼요. 파낸다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안 돼요.
지질학 박사인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오는 것보다 싼 값에 꺼내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쉐일 오일인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아주 대폭으로 파가지고 미국이 72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72년 만에 미국이 석유 수출국으로 바뀌고 지금 여기 로키 산맥, 이쪽 서쪽으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로키 산맥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매장량이 2조 배럴쯤 되는데 지금 발견된 거하고 앞으로 있다고 추정되는 걸 합치면은 미국이 지금 쓰듯이 써가지고 500년 쓸 수 있는 석유가 있습니다. 500년. 그래서 석유 시대는 끝 안 나요. 석유 시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우리가 난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들이 이제 다 고갈된다. 그 고갈된다는 소리가 언제 제일 시끄럽게 나왔냐면은 1972년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로마 클럽 보고서를 보고서 아,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중요한 그러니까 난 리뉴어블 에너지 꺼내 쓰고 나면 끝나는 거, 석유, 석탄 꺼내 쓰면 끝나는 에너지가 다 끝나는 해가 2026년이었습니다. 로마 클럽에서 얘기했는데 2년 남았습니다. 금도 지금 없고 은도 없고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다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1971년에 그 책을 한국 대학생 중에서 웬만한 사람이 읽었습니다.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그런 것들은 다 틀리는 거로 됐죠. 예, 그런데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석유가 있어도 석유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게 로스앤젤레스는 7불까지 올라갔었죠. 갤런당.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땐 3불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3불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할 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국제 유가가 너무 싸요. 미국도 수출해버리니까 국제 유가가 형편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 나라 국력에 경제력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석유 팔아먹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내려가니까 전쟁할 돈이 없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쉐일 캐내는 거 금지. 그래서 러시아가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똑같은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정치가가 나와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확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다음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할 일이 있대요. 첫날 할 일이 드릴이라고 했습니다. 석유파. 그러면은 러시아는 전쟁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요번에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한 가지 쪽팔린 사실이 있는데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데 폭탄이 모자라서 북한제 폭탄을 가져다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폭탄이 100만 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한 폭탄에 들어갈 굴이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지고 쏘는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대포가 터져버렸어요. 쏘는데 거기서 터져가지고 대포가 터졌습니다. 예, 이제 세월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서 쏜 폭탄의 3분의 1만이 연평도에 도착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데 떨어져요.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좋은 데이터, 좋은 이론 가지고 세상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지구에 너무 온난화가 온난화되었다는 것은 학자들이 그래 옛날보다 많이 더워진 것 같아 라는 데 일치합니다. 뭐가 문제냐? 그 온난화의 주범이 누군데? 온난화의 주범이 누군데? 우리가 온난화를 시켰자 하는 것들이 좌파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서 그래서 공장에서 굴뚝에 연기가 더 나와야 돼. 그리고 SUV 타고 다니면 안 돼. 기름 안 드는 자 타야 돼. 다 전기자동차로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온난화는 팩트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팩트가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건방지게 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파들입니다. 카트리나가 왔을 때 부시를 욕하는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카트리나를 부시가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조그만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지구는 정말 열 받았나라는 책입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인간이 온난화의 4%를 기여한답니다. 96%는 자연이래요. 그 자연이 뭔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도는데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삐뚤 이렇게 돕니다. 우리가 팽이를 돌렸을 때 처음에 힘 있을 때는 똑바로 돌다가 나중에 가서는 픽 이렇게 돌죠. 지구가 삐뚤 돌기 때문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온난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는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어떤 것이 더 맞을까? 저는 지금 삐뚤하기 때문에 온난화가 온다라는 그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의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 버클리 대학 교수가 몇 년 전에 책을 썼는데 지구는 싣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구 전체가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뜨거워지잖아. 온다가는데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내려가는 도중인데 우리가 살짝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인간 역사 몇십억 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뭐 몇십억 년, 몇천억 년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 살짝 오르는, 내려가면서 살짝 오르는 데 있으면서 뜨거워지고 있다고 난리가 벌써 들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 2024년도 뭐 전망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사람들이 하기 나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데, 저는 말이죠, 남북한 관계를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남북한이 둘이 권투 선수입니다. 남한도 싸우고 북한도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심판도 겸하고 있다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둘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북한이 밀게 되면 지가 삥 불어요. 그럼 우리 때리다가 씁니다. 그리고 일본과 휴식하고, 그럼 또 치고받고 하다가 북한이 불려면 또 삥 불러요. 공을 땡치면 북한은 심판 노릇하니까 결국 KO를 당하지 않는 거라. 전두환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88년 2월 때 대통령직을 떠났는데 88년부터 지난 재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될 때까지 34년 동안 한반도의 주도권은 북한이 잡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북한보다 훨씬 세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파 정권이 있었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까지 남북관계, 한반도 정치의 주도권은 북한이 잡고 있었다. 왜? 남한의 모든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서, 김정일하고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싶어 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연연하지 않은 누구든지, 뭐 박근혜, 김영삼 다 마찬가지예요. 우파고 좌파고 전부 북한 대통령 한 번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서 지지율을 왕창 올리고 국회의원 많이 당선시키고, 내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북한의 눈치를 보고 처음으로 김정은 만나겠다는 얘기를, 북한의 제일 높은 놈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안 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30여 년 만에. 그러니까 주도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주도권이 지금 당연히 넘어와야 될 것이 지금 넘어온 겁니다. 한국은 왜 당연히 넘어와야 되느냐?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인데 대한민국의 힘의 정치는 군사력 더하기 경제력 그리고 인구 영토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인데 뭐 영토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아요. 인구 대한민국이 2배입니다. 경제력 대한민국 58배입니다. 군사력은 몇 배일까요? 네, 군사력 요새 좋은 비행기들 말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F-22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F-22라는 전투기하고 그 다음으로 좋은 전투기하고 붙였는데 145대 0으로 얘가 이깁니다. 그래서 하다가 관뒀습니다. 그래서 F-22하고 그 다음 기종하고 붙어가지고 145대 0까지 F-22가 이긴 다음에 더 이상 실험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가진 총은 1000m를 나갑니다. 기관총이 있어요. 쟤네들이 가진 총은 500m를 나갑니다. 그 600m 지점에서 내가 긁으면은 저기 있는 거 다 죽습니다. 내 총 안에 있는 것만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은 몇 배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오늘 전쟁이 나면은 한 1시간 있다가 하늘은 전부 미국 비행기 아니면 한국 비행기가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에. 바다는 북한 해군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준다면은 북한 해군은 군함에다가 탱크포를 달았습니다. 탱크포를 달았는데 조준하는 그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막 돌립니다. 돌리다가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오토매틱을 눌러놓으면 배가 출렁출렁거리도 그 십자 안에 저 배가 들어갑니다. 오토매틱 누르고 누르면 백발백중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매일 헤매고 있느냐? 왜 그동안 헤맸냐? 그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의 국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항상 굴종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래도 간만에 몇십 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뭐 나 김정은 만날 생각 별로 없어. 안 만나도 돼.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제일 친한 친구인 김준홍 목사님이 한번 그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북한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훌륭한 외교 정책입니다라고 가서 말씀하시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관심 없어 하는 거. 지금은 북한이 까불면 우리도 같이 까불어 줍니다. 어제 북한이 200발 쐈는데 우리는 400발 쐈습니다. 북한이 땅에 맞췄으면 우리도 땅에 맞췄을 겁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맞췄으면 우리는 북한 본토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연평도는 안 맞췄어요. 그냥 바다에다가 400발 쐈는데 우리 포가 훨씬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사용할 생각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 때부터 주도권을 사실 우리가 잡히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부하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 만났더니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백악관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러니까 국가안보 실장이, 그리고 트럼프한테 김정은이가 핵을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정말이야? 네가 가서 발표해. 그래가지고 백악관 앞뒤에 꼼꼼해졌는데 전기불 달아주고 우리나라 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만난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네가 발표해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백악관 앞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그리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분이 미국의 정무국장이죠. 저 옆에 뚱뚱한 사람이 북한을 갔습니다. 날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4월 26일 날 저 사진이 처음 나왔습니다. 2018년. 딱 장관이 걸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서서 딱 기다리는 겁니다. 지가 더 높으니까, 자기는 국가 원수니까 앞서를 딱 하는데 김정은이가 미국 폼페오 그때 CIA 국장한테 내가 듣자 하니 당신네들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 나를 암살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이 저 사람 육사 1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대통령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폼페오 국장이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원수를 암살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병대라든가 DIA라든가 뭐 CIA라든가 이런 애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 까불면 죽어. 너 까불면 죽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때 주도권이 서서히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평화협정 맺자, 뭐 하자 매일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끄는 것이죠. 이때부터 넘어오고 2020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국가안보 보고서가 나오는데 저는 뭐 평생 저런 거 있는 게 제 일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걸 다 했는데 우와 이런 소리가 다 써있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뭐 160 몇 페이지인가 그래요. 지금 페이지 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정은이가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를 공격하는데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끝장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고서도 김정은이가 죽지 않을 시나리오는 없다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에서 나오는 백악관에서 나오는 공식 국가안보보고서에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전략을 분석할 때 처음에 걔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걔가 그 말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너가 까불면 죽이겠다고 그러놓고 같은 달에 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같은 달에 저 비행기를 일본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다 배치라는 거예요. 저 비행기는 그 배치한 장소부터 김정은이 자는 데까지 940km입니다. 저 비행기는 5,000km를 날정했고 하루에 뭐 20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는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는 지금까지 두 놈 아주 유명한 놈을 죽였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육군 중장 술레이만이라는 놈을 죽였습니다. 저거. 그리고 바이든이 알카에다의 두 번째로 높은 알자와힐이라는 놈을 저거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널 김씨해놓고 국가보고서를 만든 그날에 우리는 너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 이미 두 놈 죽였어 하는 것을 일본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저 이름이 MQ-9 리퍼라는 비행기인데 REAPER 립 그러면은 추수하다 거두다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저승사자 잡아가는 저거를 저런 걸 갖다 놓으면은 그때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잡니다. 자다 깨서 웁니다. 내가 왜 이 개 같은 나를 맡아서 이 젊은 나이에 리퍼가 저거예요. 서양에서 영어로 리퍼 찾으면 저 그림이 나옵니다. 이름도 고약한 리퍼를 일본에다 갖다가 배치를 했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한반도에서 미국이 벌린 일입니다. 거의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로 미국이 한 번은 잠수함 될 거고, 한 번은 F-35 될 거고, 한 번은 B-52 될 거고, 한 번은 항공모함 오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또 오고, 뭐 따라갈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데, 한미 지휘관, 미 핵잠수함 연합특수전 논의, 요 잠수함을 보면은 끝에 동그란 통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통. 그 통이 뭐냐면은 잠수함에 특수부대가 타고 숨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부근에 가서 잠수함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죽이는 훈련하는데 미시간호라는 함이 특별히 적의 지도자를 죽이는 그 능력을 가진 배입니다. 적에 와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전 장교들이 같이 앉아서 연습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이거가 뭘까? 김정은이 너는 까불면 죽을 수 있어. 네가 제일 먼저 죽어. 네가 전쟁 일으키면 북한에서 김씨가 제일 먼저 죽어. 야, 미국 놈들 정말 잔인하다. 그게 아닙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말 거냐는 한 놈이 결정하는 겁니다. 북한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은 김씨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전략은 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건 네 마음이야. 근데 너가 제일 먼저 죽어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못 일으키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뭐 미국 놈들이 잔인하잖아. 우리도 어떻게 그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이겠다는 걸 전략으로 아니죠. 그게 영어로 디터런스입니다. 네가 첫 번째 희생자고 마지막 희생자야. 우리는 밥도 먹는 북한 군인들 안 죽여. 우리는 북한 시설 폭격하지 않아. 한 놈 죽으면 끝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지난 1년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가 지난 2023년 12월 27, 8, 9 3일 동안 회의하고 31일 날 장교들 모여서 밥 사주면서 남조선을 완정하고 평정하고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똥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쟁하려면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탱크도 있어야 되는데 탱크가 그냥 가나요? 기름으로 가지? 여러분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수입을 허락한 기름이 대한민국이 6시간 쓸 양입니다. 그거까지는 사서 써. 그것까지는 네가 사서 쓰더라도 할 수 없어. 그거 이상은 다 그거는 국제법 위반이야. 라고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유엔 레졸루션에 의해서 북한이 1년 동안 허락받고 사올 수 있는 기름의 양은 대한민국이 6시간 쓸 양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 탱크는 뭐 물러가나요?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와서 그 뭐 훈련하는 얘기 계속 나오죠. 지금 뭐 타깃이 누구냐? 김정은이죠.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이런 훈련들을 쉬지 않고 김정은 참수작전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저는 미국 대통령이 그 공화당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치 맥코넬이라는 저 사람은 트럼프맨은 아닙니다.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바로 최근에 한두 달 됐어요. 악의 축이 지금 4개 있다. 이란, 이라크,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이 4나라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는 한 나라를 소멸시키는 외교 정책은 없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악마라도 정권만 바꾸지 죽이질 않아요. 독일, 미국이 그때 완전히 밟아갖고 없앨 수 있었는데 그냥 독일을 민주국가로 바꿔놓는 걸로 끝냈습니다. 일본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미국의 식민지로 점령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황은 좀 놔두세요. 천황 놔두는 조건으로 민주국가를 만들었죠. 그게 미국식 레짐 체인지인데 미국이 레짐 체인지할 대상을 얘기할 때 항상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악이야.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저 나라는 악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곧 저 나라의 정권이 날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악이 죽였을 때 이란, 이라크, 북한인데 이라크밖에 못 날렸어요. 북한하고 이란을 못 날렸는데 지금 여기 이란, 북한 다음번 미국 대통령은 이 4개를 날려버려야 된다. 중국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요? 정권 바꾸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시진핑 아웃, 푸틴 아웃. 이게 미국의 일단 그겁니다. 뭐 푸틴은 아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B-52가 그냥 한국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가 수십 년 만에 청주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리는 거하고 그냥 날리는 건 또 달라요. 내리는 날 이쪽에는 큰 태극기, 저쪽에는 큰 성조기 딱 걸쳐놓고 비행기가 내려서 그 자리에 가서 딱 날개 펴고 앉은 그 사진을 우리나라 모든 국민한테 미국이 보여줬습니다. 이건 니네 거랑 똑같아 라는 그런 의미죠. B-52 와서 첫 삼국연합훈련, 여기 삼국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투기가 3나라 전투기인데 미국 거하고 한국 거하고 일본 거가 같이 날아다니는 뜻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 한국 비행기가 일본 비행기랑 같이 북한 때리는 연습을 했다고? 그게 윤석열 와서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박근혜도 못해요. 이명박도 야야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윤석열이 그걸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대통령 보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내가 훨씬 내 부담이 덜었어요. 당신네 둘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놈인데 그래도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랑 너무 고맙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교정책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주도권이 우리한테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왔어야 되죠. 우리가 북한보다 58배 돈이 더 많고 군사력은 몇 배인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거가 지금 다시 정상 궤도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요 며칠 전에 RFA라고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는 미국 방송이 있는데 김정은을 죽이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잠수함이 가서 죽이는 방법은 중국이 미리 가르쳐 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설명해서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F-35가 행보이 싣고 와서 죽이는 방법이야 라고 한 기사를 써버렸습니다. RFA는 북한이 매일 정말 매일 읽는 일기장 하여간 매일 읽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라디오 프리 아시아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보를 주는 겁니다. 북한 잘 들어봐라. F-35 스텔스에다가 조그만 핵폭탄 싣고 가서 하는 것이 네가 까보는 날 제일 좋은 것 같아. 30분도 안 걸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근데 그거는 전략이 지금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클라우디비츠라는 전쟁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 적의 급소를 때리는 거다. 그 급소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때리는 것이 제일 좋은지를 알아가지고 급소를 공격하라. 저 사람 용어로는 Center of Gravity, 힘의 중심, 인력의 중심. 그리고 저 사람은 1800년대 사람이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그 국가의 힘의 중심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군사력을 괴멸시키면 그러면은 전략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야 라고 전책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전쟁면에서 미국이 뭐 영국도 독일도 전부가 그 전략을 따라가지고 미국이 언제까지 그 전략을 썼느냐. 1차 이라크 전쟁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을 작살을 후세인을 빼놓고 후세인의 군사력을 다 박살을 낸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클라우제비치의 법칙대로 한 거예요. 저 나라의 급소를 찔러가지고 죽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군사력은 다 없앴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서 이라크 국민 여러분, 이제 당신의 나라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후세인 거가 아니고 후세인의 군사력은 다 없앴으니까. 그리고 손 딱 털고 보니까 이거 후세인이 그래도 설치네. 그래도 막 이라크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아니 클라우제비치 말대로 클라우제비치 장군이 말한 대로 그 나라의 군사력 급소를 다 죽였는데 왜 저게 살아있어? 미국 사람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아하, 저 독재 국가의 급소는 공화국 수비대가 아니라 후세인 그놈이었네.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야? 탱크만 다 부셨잖아. 저놈은 놔두고. 그 다음 전쟁, 아들 전쟁은 요걸 죽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객총만 죽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마디 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있는 미국의 CIA 첩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때려라 라고 교신 온 다음에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첫 번째 폭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 근데 그것을 못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있다라는 걸 또 가르쳐줘서 거기 가서 또 부셨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다 부셔놨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려고 거기 흙바닥에 가서 흙을 퍼왔습니다. 흙을 퍼와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안 죽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흙을 퍼는데 어떻게 안 죽었냐? 예, 미국 사람 무서워요. 아버지 부시 때 이라크를 다 박살냈잖아요. 그러고서 이라크에 가면은 이라크의 국가 코란이 있으면 이따만한 코란, 이따만한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후세인이라는 놈이 건방지게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잉크에 섞어가지고 찍은 코란입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저런 DNA를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흙에 그 DNA가 안 나와서 못 죽였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말이죠. 남한에 오면은 오줌까지 다 들고 가요. 김여정이가 서울 저 워커힐 호텔 와서 오줌 다 들고 갑니다. 그 무슨 비밀이라고. 미국 사람이 그래요. 웃기고 있다고. 김정은이가 미국이 다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스위스 학교 다닐 때 피검사한 거 있대요. 신체 검사한 거. 이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미국이 지금 무지하게 세계적으로